자, 인공지능과 심층학습. 이 글은요, 인공지능 기술에 응용된 과학적 이론, 그리고 한계, 인공지능 기술 이론과 한계를 언급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새 인공지능 AI 그러는데 이 용어는요 1955년 존 메카시와 신경학 전문가인 민스키, 사이먼이 연구계획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그래서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중에 민스키가 인공지능을 사람이 수행했을 때 사람이 수행할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 그러니까 인공이지.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을 정의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랑 사람의 경험과 증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은 요새 다 하고 있지. 자연 언어는 뭐냐? 우리 언어,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자율주행차,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 인공지능의 목표.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 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바로 인공지능이야. 이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 행동, 옮기는 과정을 정보 이름 기준으로 담당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선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그대로 알아. 입력. 그리고 이건 이제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듣고 이제 인지.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면 1번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정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와서 적절히 변형하고 가공한다. 정보를. 이게 두 번째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 이게 세 번째지. 사람이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 창조. 그래서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한다. 그래서 출력하는 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인간이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 좀 빗대거나 예시가 없어서 아쉽다. 그냥 예 좀 들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변형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창조하고 출력하는지 예 좀 들어주지. 빗대거나 비유하거나.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이 등장해요. theory. 컴퓨터는 정말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쓰잖아. 컴퓨터가 등장해서 비로소 인간의 사고과정, 뇌구조와 기능, 그 속에서 행동 상태 용과 촉진됐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제어하고 하드웨어로 소드로 짜들었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 유연성, 외부 기계가 사람의 지능에 도전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발전하게 된 인공지능.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게 신경망 이론의 출현 배경이에요.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에서 답습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 세계 모든 지식 입력하는 건 불가능해서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이렇게 해서 신경망 이론. 자, 신경망 누가? 맥컬러와 월터 피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를 고민해서 신경망 이론이 나왔다. 맥컬러와 피츠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건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느냐를 고민하는 데서 나왔다. 맥컬러와 피츠는 생물학적인 신경망을 단순하게 논리산술에서 기호현상 규환해서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다. 단순화해서. 그치? 생물학적인 우리 뇌 그거 말고 단순화한 거. 그래서 온과 5%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 인공신경을 그몰망, 이게 신경망이지.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론을 발판으로 삼아서 프랭크 로젠블렛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프로그램의 이름은 퍼셉트론. 퍼센트론이 아니고 퍼셉트론. 자, 로젠블렛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프로그램 로젠블렛.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여서 합쳐져서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기관에서 출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인간 신경세포가 돌기가 자극받을 때 발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퍼셉트론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기술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활용되지 않았다. 왜냐면 한계, 리미트. 이 퍼셉트론 바보.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어. 그리고 학습할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퍼셉트론이. 이런 의의가 있지만 퍼셉트론은 의의가 있지만 이런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됐다. 다층 퍼셉트론이 뭐요? 기존 퍼셉트론에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넣어서 신경망층수 늘어가기 다층이지. 근데 이 신경망층도 늘어가기 개발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학습성이 지장 생겼다. 다층 퍼셉트론의 인공신경망 3층 이상 오르면 학습성이 어려워졌다. 이것도 한계네. 그지? 퍼셉트론도 한계. 다층 퍼셉트론도 한계. 그래가지고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다. 오류율이 계속 획기적으로 줄진 않았다. 답보 제자리 걸음. 그래서 기계학습이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진화한다. 심층학습,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진화했나? 자,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 적용된 컴퓨터의 분류 방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눈다. 자, 여기 뜻 나오잖아. 지도학습. 남을 가르쳐 이끈다. teach. 그래서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하고 정보를 가르치니까 지도.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 알려주면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을 구분한다. 자, 비지도학습은 완전 달라.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 배움의 과정 없이 스스로 학습. 자, 제프리 힌턴. 자, 힌턴. 자, 이 글에 사람 이름 되게 많이 나오죠. 알아두셔야 돼.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고 뭘 극복했고. 알겠죠? 자, 아까 한계를 보였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훈련은 지도학습이야, 비지도학습이야? 비지도학습이야. 사전훈련. 비지도. 사전훈련. 그걸 스스로. 자, 이 글 읽어보면 입력층에서 중간층으로 전환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보가 나타나는데 비지도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훈련.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 하였다. 사전훈련은 비지도, 콩비지도. 그래서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했다. 심층학습.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게 비지도 학습이지. 지도 학습이 아니고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래서 이런 거를 심층학습이라 한다. 자, 다층 구조로 설계 깊어진 이용식 힌턴. 이 기존의 문제 관련해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 아까 사전훈련 나왔잖아. 비지도 학습 통해 사전훈련의 학습이 잘 된다. 가지고 1.2%란 오류를 보여주었다. 자, 이거는 바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이라는 두 요소 덕분에 오류율이 낮아졌다. 자, 너무 중요해요. 사전훈련은 비지도 학습. 자,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와.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훈련. 자, 사전훈련은 뭐야? 컴퓨터 스스로. 지도학습은 컴퓨터 스스로 안 하잖아. 인간이 컴퓨터에 입력해주는데 비지도학습. 사전훈련은 스스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고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비지도학습 사전훈련. 비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훈련. 그래서 심층학습은 딥러닝은 다량의 데이터, 빅데이터. 그래서 컴퓨터 스스로 학습.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인공지능 로봇의 인공지능이 요새 막 글도 쓰고 막 GPT가 상담도 해주고 그림도 그리고 지브리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논문도 쓰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지.